공무원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에게 사적인 이익을 제공했을 때 여러분의 공직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사람까지 뇌물죄의 단계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16년 경력 행정사로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자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징계와 형사처벌 사이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핵심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뇌물죄가 적용되는 경계선이 어디인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사님, 제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작은 건설업체 사장이 점심 식사를 대접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저는 좀 다른데요. 퇴직한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이 저와 관련된 사업에 나중에 연관될 수도 있나요? 두 분의 질문이 바로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자는 보통 네 가지 범주로 나뉘지만 법이 정의하는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먼저 가장 명확한 두 부류부터 살펴보죠. 첫째, 민원인입니다. 민원인의 직무 관련성 판단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 그 민원인이 여러분의 결정이나 처리 과정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게 될 위치에 있다면 그가 바로 직무 관련자입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이라도 뇌물죄의 대가성 유무를 따지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식사 대접을 받은 업체 사장은 아직 저희에게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명백한 직무 관련자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 업체 또는 계약 당사자입니다. 현재 계약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모든 업체 관계자는 직무 관련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금품 수수는 물론 접대나 편의 제공 역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적 판단 기준이 나옵니다. 바로 포괄적 직무 관련성 개념입니다. 특정 업무뿐만 아니라 과거 처리했던 업무나 미래에 처리할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계가 포함됩니다.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라니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윤리 강령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세 번째, 논란이 많은 직무 관련자입니다. 바로 상급자입니다. 상급자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미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가 공무원 본인의 직무에 대해 인사평가, 지휘 감독 또는 업무 배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럼 제가 부서장님께 승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선물을 드린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매우 정확합니다. 특히 상급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하급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았을 경우 이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아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 경우 직무 관련성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상급자에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식사를 대접해도 혹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길까요? 사적 친분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가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차라리 상호부담 수준의 식사라면 모를까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행정사로서의 조언입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네 번째 직무 관련자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그리고 협조관계에 있는 동료 공무원까지 포함됩니다. 동료 공무원이요? 동료끼리 주고받는 선물도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됩니다. 특히 그 동료가 여러분의 업무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공무원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현직 공무원에게 특혜를 요청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면 그 전 공무원 역시 직무 관련자에 준하여 뇌물죄의 공여 또는 알선수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퇴직한 상사 이야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겠네요. 그분이 지금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위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의 사업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이미 징계 사유가 됩니다. 법률은 이를 제3자 뇌물 제공으로 봅니다. 즉,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지 않았어도 직무 관련자가 제3자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정사로서 드리는 노하우는 이 네 번째 유형, 즉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을 통한 청탁과 금품 수수가 최근 감사원의 주요 표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직무 관련자에게 혹시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즉시 반환입니다. 받은 즉시 돌려주고 반환 사실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에 신고하거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이미 징계조사에 착수했다면요? 징계 조사에 착수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실제 뇌물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형태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의 정도, 금품의 액수, 그리고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행정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공무원 측에서 직무 관련성이 낮았다는 점, 그리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자료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입증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나요?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입증하지만 징계 절차에서는 본인이 해명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금품이 사회상규나 관리에 비추어 허용될 만한 수준이었다는 점, 또는 직무 처리와 시간적 관련성이 극히 미약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자의 정의만 명확히 알아도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4가지 핵심 직무 관련자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혹은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민원인. 둘째, 계약 이행 또는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 셋째, 인사평가나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상급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여러분의 직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알선 청탁을 하는 퇴직 공무원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동료 공무원입니다. 이 네 부류와의 관계 설정은 여러분의 공직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공무원은 법률적으로 대가성을 엄격하게 적용받으며 사소한 오해라도 중대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단돈 1만 원의 식사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받는다면 이는 여러분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윤리는 청렴을 기본으로 합니다.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누리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